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린폴 교실의 미스터 마린폴입니다. 다들 잘 지내시죠? 오늘은 해양경찰 파출소와 출장소에서 주로 하는 업무 중에 하나인 어선 출입항 신고 업무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저번에 제가 소래포구에 한번 다녀오면서 다음번에 선박 출입항 신고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다뤄보겠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이 시간에 그것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해양경찰 채용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게 교과서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실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간단한 내용이지만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본다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다루고자 하는 이 어선 출입항 신고 업무의 근거법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과목 중에 회사 법규에 나올 수 있습니다. 어선 안전조업법이라는 법이 있고 그 하위에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겠죠. 또 이것과 관련해서 해양경찰청 훈령으로 되어 있는 어선 출입항 신고 관리 규칙이라는 하위 법령도 있습니다. 이것은 해양경찰학 개론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업무를 주로 하는 곳이 해양경찰 파출소와 출장소이기 때문에 해양경찰학 개론 강론 중에서 해양안전 부분에 나올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실까요? 항폭에 있는 어선들은 조업을 하러 나갈 때 반드시 출입항 신고를 해야 되고, 조업을 다 마치고 들어올 때도 출입항 신고를 신고 기간에 해야 된다는 것이죠. 출입항을 담당하는 신고기관, 이곳이 어디냐? 바로 해양경찰 파출소와 그리고 출장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닷가에는 마을들이 상당히 많고 전국적으로 보았을 때 그 마을마다 해양경찰 신고기관을 설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겠죠. 그 숫자가 너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준을 정해서 해양경찰 파출소와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는 곳에는 이 신고기관을 설치하고 있지만 그 외에 규모가 좀 작은 마을인 경우에는 자체에서 신고기관을 만들어서 거기서 신고 업무를 대행하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출장소 밑에 대행 신고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행 신고소. 여기는 해양경찰이 아닌 일반인 중에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임명을 하고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어선이 바다로 조업을 하러 나가는데 왜 신고를 하고 나가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육상에는 그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 신고 업무가 시작된 지가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남북 관계가 아주 긴장이 고조되었을 때는 바다에서 선박을 이용해서 밖으로 나가고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사항들을 모두 통제를 했던 것입니다. 어선안전조업법이라는 것이 생기기 전에는 선박안전조업 규칙이라든지 선박통제규정이라는 법령들이 있었는데요. 거기는 아주 엄격하게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의 법령에는 그 목적에 국가안보와 관련된 내용은 빠져 있고요.
출입항 신고 업무를 하는 것이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안전한 항행을 목적으로 한다고 나와 있죠. 출입항 신고서라는 양식이 있는데요. 거기는 소유주의 인적사항도 나와 있고요. 선장이나 그 다음에 그 배에 타고 있는 선원들의 이름까지도 다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조업을 하러 가는 장소, 그 다음에 일시, 언제 돌아오겠다 하는 내용까지도 다 적는 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겠다는 날짜까지 돌아오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선박이 어떤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거나 사고를 당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전국해양경찰서에 수배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과거에는 일일이 선장들이 파출소에 와서 신고를 했다면 지금은 출입항 업무 자체가 전산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해양경찰청에서 어선 출입항 종합정보 시스템이라는 것을 구축을 했고요. 어민들에게는 어선용 선박 패스 장치라는 것을 구입하게 해서 V패스라고 합니다. 이 V패스를 켜고 출항을 하면 해양경찰 신고기관에서 자동으로 인식이 되고 출입항 신고를 처리하게 합니다. 이 V패스는 출입항 신고 업무도 수행하지만 동시에 이 선박이 바깥에 나가서 조업을 할 때 그 위치까지도 알 수 있는 장치입니다. 안전하게 조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고를 당할 때를 대비해서 이 위치 장치를 항상 켜고 조업을 하게끔 하는데, 어민들 중에는 이 위치 장치를 꺼두고 조업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안전상에 문제가 우려되기도 합니다. 예외적으로 지금도 파출소나 출장소에 와서 신고를 하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정 해역이나 조업 자제 해역이라는 곳에 조업을 하러 나가는 경우에는 직접 가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이해 못하신 분들이 많이 있죠.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선이 조업할 수 있는 해역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지금부터 어선이 조업할 수 있는 해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선이 조업할 수 있는 해역은 특정 해역이라는 곳이 있고요. 조업 자제 해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해역이라는 곳이 있어요. 특정 해역이나 조업을 자제해야 되는 그런 해역은 일반 해역에 비해서 조금 이름이 특이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특정 해역이나 조업 자제 해역에 들어가서 조업을 할 어선들은 출입항 신고 업무를 직접 신고기관에 가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반 해역에 들어가는 어선들은 자유롭게 위치 발신 장치를 가지고 있고 VPS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출입항 신고를 하면 신고가 된 것으로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특정 해역이 어디고 조업 자제 해역이 어딘지 알아봐야 되겠죠? 제가 지도를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자, 서해에 북한과 인접한 곳에 우리 섬들이 있죠. 가장 위쪽에 백령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청도, 소청도, 그리고 연평도가 있고요.
연평도는 대연평도, 소연평도를 입고 있고 요 옆에 보면 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서해 5도라고 부릅니다. 자, 이 위쪽에 휴전선이 있고 휴전선에서 내려와서 NLL선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NLL, 그죠? 북방한계선이라고 부릅니다. 이 북방한계선 밑에는 조반계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강화도 북쪽에 보면 창훌이라는 항구가 있는데 여기에서 시작되어서 쭉 내려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업을 더 이상 북쪽으로 올라가서 할 수 없는 한계선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조업 한계선, 조업 한계선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려면 어선안전조업법을 찾아보시면 좌표가 다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이 하나하나 좌표를 또 찾고 찍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하기에는 정확성이 떨어져서 제가 대충 그렸는데 그렇지만 비슷하게 그려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특정 해역은 어디냐 하면 특정 해역은 조금 더 제가 자세히 그린다면 약간 위로 이렇게 올라와서 자,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빗금친 부분입니다. 자, 이게 여기가 북위 37도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위쪽이 37도 55분 선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동경 123도 59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가 125도 59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법조문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동해의 특정 해역을 보겠습니다. 동해는 속초 위쪽에 보면 고성군 현내면 저진리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 해안가에서 저 멀리 동해안 쪽으로 38도 33분 선이 있습니다. 자, 이걸 기점으로 해서 대략 제가 그리면요. 자, 여기에서 밑으로 내려와서 동경 132도 49분 선, 여기에서 안으로 들어오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이 부분이 특정 해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동해의 특정 해역이죠. 그 다음에 조업 자재 해역은 어디냐면 이 특정 해역 바깥쪽입니다. 예, 조업 자재 해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깥쪽을 조업 자재 해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뭐겠습니까? 나머지는 특정 해역과 조업 자재 해역, 특정 해역과 조업 자재 해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냥 일반 해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일반 해역이 좀 국가안보상 자유로운 것은 북한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죠. 그리고 특정 해역과 조업 자재 해역에 조업을 하러 나갈 때 출입항 신고를 좀 까다롭게 하는 이유는 북한과 아주 가까운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제가 저번에 소래포구에 있는 출장소를 갔을 때 그 출장소에서 하는 업무 중에서 중요한 것이 특정 해역에 출입하는 어선들의 출입항 신고 업무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해상의 파출소나 출장소에서는 어선 출입항 신고 업무를
중요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출입항 신고의 대상이 되는 선박들은 낚시어선이나 동력수상레저기구 또 기타 다른 선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양경찰 신고기관이 있는 항포구 주위에 주로 정복하는 선박은 어선이기 때문에 어선에 대한 출입항 신고 업무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 파출소에서 하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업무도 있겠죠. 그것과 관련된 근거 법령은 또 다른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번에 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